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이번 주에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미 대출이 여기저기서 중단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 상호금고, 돈 빌릴 수 있는 곳이 다 막혔죠. 넘쳐난다던 돈을 구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휴지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서 부동산 값은 끊임없이 오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못하니까 지금 돈 구할 길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현실이죠. 사실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값은 떨어질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산 보고 많이 빌려줬죠. 이러다 보니까 가게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규모나 소득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규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기준이 없는 가계부채 증가율 규제라고 대출 실수요자만 피해 본다고 언론은 지금 실수요자를 대변하는 듯이 떠들고 있습니다. 분양만 받았으면 다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자기 능력 생각 안 하고 나중에 피 받고 넘기겠다 아니면 대출로 때우겠다 이런 식으로 받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6% 하겠다고 연초부터 강조해 왔던 건데 계속 빌려주다 보니까 벌써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실종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출의 총량 규제라는 거 전체적인 총량의 증가율을 규제하는 건데 너무 많이 빌려줘서 이 지경에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대출 해주면서 집값 계속 오르니까 이 정도는 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빌려줬겠죠. 6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하면 5억 빌려주고 5억짜리 전세 산다고 하면 4억 빌려준 게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값만 오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빚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영끌이 대표적인 형태죠. 2년 전에 소개한 천재 신혼부부를 생각해 보면 혼인신고 안 하고 신랑 집에 전세를 들어갔죠.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 투자와 실거주를 확인하지 않는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해서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집을 산 천재 신혼부부였습니다. 5억 아파트에 1억을 자기 자금 투입했죠. 이 자기 자금도 자기가 다 모았는지 아니면 신용대출로 땡겼는지 지인이나 부모님 대출을 이용을 했는지 어쨌든 1억을 마련해서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을 또다시 대출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빚을 지고 집을 산 사람이 천재라고 하면서 이 방법을 언론은 홍보해 줬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라며 사람들은 너도 나도 따라 했죠. 전체 금액의 80% 가까이를 대출로 일으켜서 집을 사들였습니다. 영끌이란 용어가 등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갭 투자도 급증을 했죠. 대출을 안 해주는 곳은 엄두를 못 내고 갭이 적은 지역으로 너도 나도 달려가서 집을 샀습니다. 15억 초과 대출 전면 금지되니까 9억 이하 지역이 뜬다. 그 지역에 가서 빚내서 집 샀고 이것도 규제하니까 6억 이하 대출해주는 곳으로 또 영끌해서라도 집을 사겠다고 뛰어든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6억도 안 하던 집이 10억이 넘어간다고 얘기하면서 호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분상제 하면 청약점수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은 집 못 산다고 불안감을 부추겼고 집 한 채는 필수고 젊어서 빚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뛰어들라고 조언을 해댔죠. 그리고 우리나라 집값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이 가장 쌀 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들라고 많은 멘토들이 조언해 줬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로 자기들이 2억에 산 집을 젊은 사람들이 5, 6억에 떠안게 했습니다. 법인 과세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집을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많이 털어냈어요. 그 물량들을 영끌이 받아줬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이 법인 매물 30대가 연골로 받아서 안타깝다고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비난을 했죠. 연끌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떨어지던 거래량은 대폭 증가를 했어요. 2020년 아파트 거래량이 최고를 찍었죠.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집을 산 게 아니라 대출을 너무 잘해주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산 거죠. 집에 돈이 묶여 버렸어요. 수도권 30대는 소득의 40%를 은행에게 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월급 400만 원 받아서 40%가 받자마자 주담대 갚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40대도 빚이 있지만 오른 가격에 집을 산 30대도 만만치 않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전세도 대출로 많이 땡겼기 때문에 소득의 25%를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집에 다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빚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영끌들, 아파트 시장에 큰 손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 비중이 더 늘어났죠. 10채 중 4채를 2030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30대가 큰손이 됐고 수도권, 대전, 부산 이런 데서는 이제 40대를 추월할 정도로 많은 30대가 집 사는 데 뛰어들었습니다. 2030 돈 모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세대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갭을 끼고 집을 샀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 매수자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을 했더니 20대 같은 경우는 갭 투자 비율이 70%가 넘었고 30대 같은 경우도 50% 가까이가 갭 투자였어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영끌에서 갭을 마련해서 마지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끌이 여력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여력이 없으니까 거래량은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대출이 되고 외곽에 허름한 집이라도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말에 영끌에서 들어왔는데 누군가 사고 친구들이 뒤따라 사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갔죠. 5억이 7억 되고 7억이 10억 되는 중저가 시장의 급등장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것도 끝난 거죠. 나나 집산 친구나 경제적 능력은 대동소이한데 걔는 5억에 샀는데 나는 10억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머뭇거리게 됐습니다. 거래 자체가 영끌로 늘었는데 더 영끌할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영끌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죠. 그동안 영끌의 원동력이 됐던 대출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끌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얼마를 벌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집 산다고 하면 빌려줬기 때문이죠. 7월부터 6억 넘는 집 담보대출할 때 DSR 40% 적용이 들어갔죠. 서울 아파트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끌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차주별 DSR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원래는 2단계 도입 내후년쯤 도입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조기 도입하고 전세 대출도 규제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단계 도입의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 왜 그렇죠? 대출의 추이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만 된다고 하면 땡기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DSR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2단계 도입되면 2억 원만 넘어도 DSR 40%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제 2억 넘어도 DSR 40% 적용받으면 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니까 지금 다 난리가 났죠. 대출 셧다운에 억대 연봉자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많이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내가 신용이 좋아도 원래 빌리려고 했던 금액을 다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집 안 날리려면 전세 놓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세 대출도 규제가 되고 있죠. 그동안 고가의 전세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전셋집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대출도 규제를 하게 됐습니다. 가계대출 급증하면 대출 관리해야 된다고 올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마치 갑자기 대출 규제가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빌려가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니까 유일하게 돈 빌릴 수 있는 길은 전세 놓는 수밖에 없는데 이 전세금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어떤 부동산 카페에 글을 보니까 그나마 미리 대출 될 때 집 사서 너무 다행이라고 뭐 이런 글 쓰면서 집 사서 다행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는데 대출 받기만 했으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빌리기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금리 안 올릴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했지만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고 있죠. 0.25포인트 올렸는데 대출 금리 0.5% 올랐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분간 상승세를 그릴 수밖에 없죠. 지금 10월, 11월에 한 차례 더 올릴 거고 내년 초에 한 번 더 올릴 거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1억 있으면 5억 대출 받아서 6억짜리 집 사는 게 당연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보통 이렇게 하죠. 주담대 3억 받고 신용대출 2억 땡겨서 집을 사는데 주담대 3억 3%에 받으면 월 13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신용이 너무 좋아서 신용대출 2억도 3%에 받으면 월 50만 원, 그래서 월 180만 원 정도 내면 된다고 버틸만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1%만 올라도 180만 원이 210만 원이 되죠. 2% 오르면 250만 원이 됩니다. 그나마 이 계산은 주담대나 신용대출 금리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그런 건데 신용대출 금리 가파르게 오르죠.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난 소득이 많아서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신용이 좋아서 금리 우대받고 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의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 오죠. 만기가 도래해서 예전에 2억 빌렸었는데 1억 5천밖에 안 빌려준다고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죠. 갑자기 수천만 원을 어디서 마련할 길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더 이상 대출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1, 2억 있다고 영끌에서 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도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 있는 40대, 50대가 이렇게 오른 가격에 사줄까요? 안 사죠? 40대 가점 되는 사람들 청약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을 팔고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 그때 팔 때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현금화 해놓고 기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인데 지금 영끌이 올려놓은 가격에 집을 받아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안 삽니다. 그리고 40대, 50대 또 부동산 시장의 부침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 시점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 사요. 왜 오른다고 얘기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들은 집을 팔고 젊은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고 권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집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게 팩트죠. 판교에 대기업이 시공한 단지 117가구가 미계약이 났습니다. 분양할 당시에는 292가구 모집에 9만 명이 몰려서 300대 1이 훨씬 넘어가는 경쟁률을 보였는데 40% 가까이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 안 되고 전매도 가능하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이 있든 어디에 살든 자격 제한 없어가지고 다 몰려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분양을 했는데 그중에 40%가 포기를 했어요. 이유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줍줍하는데 다시 몰린 게 4만 명입니다. 경쟁 치열하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누구나 할 수 있었던 무순위 청약에 돈이 넘쳐나는 시기인데도 이렇게 몰린 사람이 4만 명밖에 안 돼요. 5억만 조달할 수 있으면 당장 시세 차익 몇 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도 겨우 모인 게 이겁니다. 대출로 키워놓은 한 상에 사람들이 젖어 있어서 지금 돈 1, 2억 우습게 보면서 막 다 뛰어들었는데 대출을 못 받으면 돈이 없습니다. 호가 20억, 그 집을 5, 6억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그 5, 6억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도 돈이 없어요. 제가 이 보고서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 너무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풀 대로 부풀어진 이 비정상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내야 할 건지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시간이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나마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위험한 시장이에요.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대출의 총량도 내년에는 4%대로 더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거 기정사실이죠. 기준이 없고 실수요자만 피해 본다고 또 대출 풀어줘야 된다고 아무리 외치고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 경착륙이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 실수요자 자극해서 해가 될 수 있음에도 지금 대출 절벽까지 감내해 가면서 전격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부동산 시장에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더라도 내수 진작이나 건전하게 쓰였으면 냅뒀을 건데 지금 다 주택시장 과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어요. 특히나 2030 영끌 비투 현상이 경제 성장 속도보다 과하게 늘었기 때문에 조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6%도 그 늘어나는 총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착륙에 실패한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출에 손대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얘기했죠.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라고. 밀물에 갯벌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집 사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집 사는 거 쓰나미 온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해변가에 집 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영끌마저 사라진 시장, 더 큰 바보가 사라진 시장, 이제 경착륙만 남은 시장이에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